안녕하세요, 토엘프입니다. 도박에서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큰 돈을 따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꾸준하게 돈을 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혹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무려 36년 연속으로 스포츠 베팅에서 수익을 기록하며 수천억 원의 자산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의 마이클 조던이라고까지 불리는 남자, 빌리 웰터스입니다. 부모님도 없이 자란 그가 술과 도박에 빠져 살며 200번이나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부활하여 이제는 미국 최대의 베팅 조직을 이끌기까지 그가 어떻게 하루 종일 동시에 150개 이상의 경기에 2천만 달러를 베팅을 하며 40년 가까이 정복할 수 있었던 데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웰터스는 1946년 켄터키주 먼포드빌이라는 시골 마을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 험난했죠. 두 번째 생일이 되기도 전인 1948년 41세 나이로 아버지가 숨을 거뒀고요. 불과 14살에 결혼했던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날 새아이를 둔 채 가출하고 맙니다. 그렇게 빌리 그리고 두 명의 누나는 각기 흩어져 친척들에게 맡겨졌고 빌리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죠. 할머니 역시 물도 전기도 없는 집에서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며 할머니가 일하러 갈 때면 빌리는 해리 삼촌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해리 삼촌은 당구장 운영하고 있었기에 어린 빌리는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놀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그는 온몸으로 도박을 배우며 자랍니다.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상대방의 경기 스타일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내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며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도 보면서 말이죠. 빌리는 어릴 때부터 각종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집 앞 잔디를 깎고 신문 배달하며 2년 동안 125달러를 모은 난생 처음 실제로 도박을 합니다. 1955년 월드시리즈에서 그가 무척 좋아했던 뉴욕 양키즈가 우승하는데 2년간 모은 돈을 모두 걸었죠. 하지만 양키즈가 패배하면서 모두 날려버렸고 그렇게 빌리 인생의 첫 파산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날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대박과 쪽박 사이의 경계선에 느끼는 짜릿함에 완전히 중독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도박 중독군 빌리 웰터스가 탄생하죠. 당시 켄터키 사람들에게 도박은 삶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각종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매일같이 아버지 나이벌의 건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면서 그날 번 돈을 도박판에서 모두 날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인 19살 때 아빠가 되면서 첫 번째 결혼을 했지만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술에 취해 동전 한 개 남지 않을 때까지 도박으로 다 날리는 생활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러나 망나니 같던 그에게도 딱 하나의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영업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구장, 담배밭, 포커판을 일으키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타고난 영업사원이었죠. 맥키모터스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그는 불과 1년 만에 켄터키주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의 실적금으로 56,000달러나 챙겼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무려 50만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도박판에서 모두 날렸을까요? 여전히 밤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술집에서 도박을 하며 매일 집에는 술에 취해 빈털터리가 되고 돌아왔습니다. 도박 중독자 그 자체였죠. 도박을 하다가 재산뿐만 아니라 집과 가구까지 모두 날릴 정도였고 가족과 함께 라스베가스 여행에서도 딱 3시간만 도박을 하고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할 예정이었으나 2시간 만에 3,000달러 중에 1,000달러를 잃었으며 결국 다음날 새벽 휴가비를 모두 탕진한 채 카지노를 빠져나옵니다. 사실 술을 마시지 않은 빌리 웰터스는 도박판에서 거의 지지 않는 냉철한 배터였지만 술을 마시기 시작한 빌리 웰터스는 그저 고삐 풀린 망아지였습니다. 술은 그를 너무 쉽게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괴로웠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감정이 폭발해버리기 일쑤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판매로 인한 수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베팅도 커졌습니다. 한 번에 수백 달러, 수천 달러씩 걸었지만 매번 모두 잃었으며 매일매일 빚을 갚기 위해 미친듯이 차를 팔았지만 술만 마시면 본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도박판에서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위험한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빌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고차 사업도 기울고 있었으며 무려 20만 달러에 가까운 빚도 지고 있었죠. 그에게는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결국 매장의 모든 차를 팔아 은행에 빚을 갚은 그는 마지막 남은 25,000달러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돈을 잃었고 두 번째 와이프와도 이렇게 이혼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도박 중독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이던 빌리 웰터스는 정말 우연히도 그의 인생을 바꿔줄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에게 골프라는 게임을 소개해주고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조니 험프리스의 동생 수잔 험프리스와 눈이 맞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던 빌리는
자동차 매매 사업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 위해 장인인 찰리 험프리스에게 5만 달러를 빌립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에 대한 열정이 고갈되어 있었으며 영업력도 젊은 시절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었고 무엇보다 이미 신용평가가 바닥이었죠. 술에 취해 도박을 하다가 남은 돈을 모두 탕진하는 버릇은 여전했고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차라리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 베팅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느 술집의 지분을 일부 인수한 뒤 술집 운영과 동시에 스포츠 베팅을 주관하는 북메이커 운영도 함께합니다. 베팅 사업은 성실하게만 운영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었죠. 그가 있는 루이빌은 마피아가 밤낮없이 활개치는 곳이었고 이를 잡기 위해도 바쁜 경찰들은 도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빌리는 매일 하루 24시간 내내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며 다양한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베팅 업계에서는 명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루이빌의 시장으로 당선된 빌 스탠스버리는 루이빌 내의 불법 도박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도박을 하려면 루이빌을 완전히 떠나서 하거나 이곳에 남아있으려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세요. 수십만 달러의 빚을 떠안은 36살의 빌리 월터스는 이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본인 인생의 최대의 베팅을 합니다. 바로 도박이 불법인 장소를 떠나 합법적인 장소인 라스베가스로 진출하는 것이죠. 모든 주변인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이 계획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소굴로 들어가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이자 도박으로 수백 번 파산하기까지 한 그가 세계 최고의 도박꾼들이 모인 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웠죠. 그러나 한평생 도박장에서 살아온 그는 무언가 확신이 있었고 그의 와이프 수잔 역시 빌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982년 말 빌리와 수잔은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 서쪽으로 향합니다. 라스베가스로 이사간 직후 빌리는 그곳에 명성이 있는 외과의사 이반 민들린 박사를 알게 되었고 그가 속해 있는 전설의 베팅 조직 컴퓨터 그룹을 소개받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시에 수십 개의 베팅을 하면서도 60% 이상이라는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며 매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연 단위로는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80년부터 85년까지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는 이러한 컴퓨터 그룹의 독립계약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마이클 켄트가 연구실에서 대규모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베팅할 경기 그리고 얼마를 베팅할지를 정하면 이 내용을 그의 동생인 존 켄트에게 넘겨줬고요. 그 후 존은 부상자 현황이나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하여 빌리 월터스 혹은 뉴욕의 책임자들에게 전송하고 빌리는 본인 혹은 대리 베터들에게 지시하여 최대한 많은 게임에 베팅하였습니다. 1982년 시즌 막바지부터 베팅을 하기 시작한 빌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십에서 수백 건의 베팅을 진행하였으며 주말에는 하루에만 1000만 달러 이상의 베팅을 하기도 했죠. 그룹 내에서 입지를 확실하기 위해 함께 베팅할 파트너를 찾던 빌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포커 선수라고 알려진 본인의 친구 칩 리지에게 투자를 제안합니다. 당시 리지는 포커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스포츠 베팅에서는 큰 재미를 보고 있지 못했기에 컴퓨터 그룹이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 시스템을 이용해 베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입니다. 칩과 함께 베팅을 한 것은 빌리 도박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고 마치 도박 대학원에 등록하여 교수님께 1대1 과외를 받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시까지 빌리는 자금 관리라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프로갬블러 생활을 하던 칩은 자금 관리에 매우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자금의 3% 이상 특정 게임에 베팅하지도 않았으며 베팅 규모도 철저하게 승률 기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그룹의 최첨단 예측 기술과 칩의 베팅 기술의 도움으로 빌리는 순식간에 100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는 술만 마시면 주의력이 무뎌지고 마구잡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 100만 달러를 모두 잃을 뿐 아니라 20만 달러의 빚까지 생깁니다. 하지만 그의 와이프는 옆에서 뭘 걱정해요, 다시 벌면 되지라며 응원해 주었고 실제로 빌리는 조만간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칩을 통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 선수들과 인맥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포커 게임을 구경하면서 빌리는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욕심과 인내 사이의 균형, 자아와 감정의 통제, 다음을 기약하고 빠져나갈 시점을 판단하는 것, 도박꾼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죠. 컴퓨터 그룹과 협업을 통해 게임에서 승리를 쌓을 뿐만 아니라 칩의 엄격한 자금관리 덕분에 빌리는 1980년 초 35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법니다.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났으며 알코올 중독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죠. 당시 라스베가스에서는 당연히 사기꾼들도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룰렛, 블랙잭, 크랩스, 슬롯, 스포츠 베팅 등 도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을 갖고 있다며 호구들을 모으고 있었죠. 제게 돈을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면 이익을 나누겠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유명 인사가 된 빌리에게 접근하였고 룰렛 휠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이 어디에 멈출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룰렛 승률이 47.27%에 불과했기 때문에 빌리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룰렛의 당첨 확률은 플레이어에게 약간이나마 더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던 그는 $4,000를 주고 룰렛을 구매해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룰렛 역시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마모와 손상에 민감한 부품들의 조합일 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칸과 칸 사이의 벽인 프렛에 부딪힌 공이 무작위로 움직여야 하지만 생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휠에서는 손잡이 그리고 베어링이 마모되었거나 느슨해졌으며 이로 인해 공이 특정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튀는 현상이 있었죠. 본인의 발견이 실전에서도 먹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빌리는 카지노로 가서 룰렛 기계 2개를 정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록합니다. 수천 번의 관찰 끝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그는 $450,000를 들고 카지노를 다시 찾아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결론 내린 7, 10, 20, 27, 36 집중적으로 이 번호에 베팅합니다. 결과는 초라했죠. 6시간 만에 $450,000가 $50,000로 쪼그라들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룰렛의 공들은 정말 그가 찍었던 번호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12시간 후에는 $50,000의 수익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룰렛의 편향성을 이용한 베팅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안 밀리 웰터스는 다른 카지노로 옮겨 공략할 만한 룰렛을 찾기 시작합니다. $2,000,000, 또 다른 카지노로 옮겨 $3,800,000, 이후로도 문제가 있는 룰렛들을 찾아 베팅하며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빌리의 수익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얼마 가지 않아 카지노에서 출입을 거절당합니다. 이때 빌리는 카지노의 불문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때부터 그는 카지노에서는 동전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스포츠 베팅과 포커를 제외한 모든 게임을 중단했으며 카지노에서 베팅 역시 중단합니다. 또한 1989년 절친 사지가 폐암과 농양으로 사망하자 엄청난 충격에 빠져 술만 마시며 살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날 이후 빌리는 평생 본인을 괴롭혔던 술과 담배 역시 끊기로 결심합니다. 음주와 흡연, 카지노를 끄는 빌리는 이제 다른 차원의 도박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어도 술에 취해 도박장에서 모두 날렸지만 은행에 수백만 달러 자산을 보유한 성공한 베터가 되었죠. 그리고 1992년 데이터 통계에 기반한 스포츠 베팅 조직 시에라 스포츠 컨설팅을 설립합니다. 이것은 마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와 비슷합니다. 단지 주식이 아닌 스포츠 베팅을 트레이딩한다는 점만 다르죠. 그 형태는 과거에 그가 못나왔던 컴퓨터 그룹의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빌리는 다니엘 프레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전국에 흩어진 30여 명의 직원들이 주요 북메이커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몇 초 만에 확인하며 즉시 입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에 빌리는 배당률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었죠. 워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베팅은 감이 아닌 대량의 정보와 수학적 계산을 토대로 한 확률 기반하며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베팅 방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도 없던 시절 이렇게 각 선수와 팀이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루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여객기 기내 청소원들과 거래를 합니다. 기내에 승객들이 놔두고 내린 신문들이 가득했고 신문의 지역 스포츠 섹션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넘쳐났으니까요. 청소원들이 신문을 수거해서 빌리에게 가져다주면 그는 전국 곳곳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신문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신문의 스포츠 섹션만 분석하여 각 팀의 선수 및 코치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고 정리하기도 했죠. 빌리가 이끄는 베팅 제국 시에라 스포츠는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베팅을 했습니다. 대학 풋볼뿐 아니라 NFL, NBA, MLB, PGA 모든 곳에 베팅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의 베팅 규모는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베팅한다는 사실을 북메이커들이 알지 못하도록 수백 명의 대리 베터들을 고용하여 어떤 게임, 어떤 팀, 얼마를 베팅해야 될지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나면 모두가 일순간에 베팅을 넣었습니다. 본인에 따라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배당률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처음에는 일부러 반대편 베팅을 한 후 소식을 흘려 배당률을 최소한 매력적으로 만들고 순식간에 의도했던 반대편에 막대한 베팅을 하여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 2년도 아닌 40년 연속으로 스포츠 베팅에서 수익을 기록하여 스포츠계 베팅계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빌리 월터스의 베팅은 어떠한 비밀이 있었을까요?
빌리 웰터스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이용했고 감에 의존하지 않고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베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컴퓨터 모델과 분석 툴을 이용해 게임 결과를 예측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요. 신디게이트라는 조직을 통해 베팅을 수행도 했었으며 이 조직은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베팅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웰터스의 이야기는 많은 도박사와 스포츠 베터들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베팅 방식은 천문학적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베팅하고 승리한 사례가 많으며 일반적인 도박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도박뿐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과 조직적 실행을 통해 도박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웰터스에게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베터로 도박계에서 갬블러 신으로 불리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빌리 웰터스. 우리가 갬블러의 신이 될 수는 없지만 그가 이루어냈던 엄청난 성공은 분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걸 기억하고 베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엘프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고요. 센스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